나마스테, 나마스카.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뭐 이제 온도의 개념도 잊어버렸어요. 그저 그냥 덥다, 찌는 듯한 느낌 든다. 그래서 선풍기 틀고 또 에어컨에 의지하면서 다들 견디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정이야 다 같죠. 요즘처럼 지나는 시간이 이렇게 마치 막 억지로 평균을 만들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때가 별로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죠? 옷을 2개, 3개 입는 사람이나, 하나 입는 사람이나, 비슷해지는 팬데믹이니, 또, 계절적으로는, 가리고 감추는 것보다 이렇게 열고, 벗어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가벼워지는 그런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에 기분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제 갇혀있는 게 좀, 저는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약간의 그 폐소공포증 같은 게 좀 있어서 자유로움을 좀 더 원했던 것 같아요. 그 병원 병실에서 할 일이 없는 그 상태가 많이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처음으로 이 동영상의 노래도 한 곡 불러봤던 것 같고요. 비는 내렸지만 기분은 좋게. 그때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여름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여름. 그걸 이제 발음 나는 대로 이렇게 썼는데, 그걸 친구가 보고는 잘못 썼다고 좀 삐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말들, 소위 언어가 과연 맞게 또는 정확히 쓰이고 있는지, 또는 그 어원을 아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왜 아리랑이 무슨 뜻인지 아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서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곡조 또는 노래라고, 민요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어떤 의미와 어떻게 출발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도 않고 사실 아는 분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오늘 얘기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그 도구가 유용한 것이지, 도구를 위해서 말이나 이런 형용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쓰임에 따라서 결국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것이죠. 호미로 매야 될 풀이 있고, 괭이질을 해서 파내야 될 부분이 있고, 삽으로 비비고 떠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때때로는 이런 도구가 손으로 쓸 수 없는 도구는 중장비라는 기계를 동원해서 또 써야 될 때도 있는 거죠. 만약 이걸 반대로 할 경우라면 맞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언어도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쓰임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요즘에 저도 TV는 잘 안 보지만 어쨌든 인터넷 같은 걸 하다 보면 그 뉴스를 보게 되죠. 양궁 선수 한 친구가 여자 양궁에서 금메달 3개를 땄더라고요. 안산이라는 친구. 그 친구가
페미니스트다 어쩌다 하면서 뭐 논란도 있고 뭐 그런데 뭐 그 내용을 알면서도 그 논란의 중심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주 강한 정신력으로 마지막 개인전 종목까지도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은데 그 머리를 숏컷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그동안 뭐 페북 같은 데나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올린 글 같은데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쓰는 그런 용어를 썼다고 해서 그 논란에 있는 것이죠. 웅행웅은 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나 뭐 5억 5조 뭐 이런 표현들은 뭐 남자의 정자 숫자를 빗대어 가지고 그 중에서도 못난 놈이 나오지 않았냐 이런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제가 그것을 들었는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는 그런 말을 저 같은 나이 50대 중반 세대들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는데 만들어지고 있고 유통되고 잘 쓰고 있는 것이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끼리는. 왜냐하면 단어 속에 그 뉘앙스들이 느낌들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길게 이렇게 풀어서 그걸 다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 한마디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들이 그 단어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행어가 만들어지고 요즘에는 말을 단어들이 연결된 하나의 문장을 잘라가지고 앞에 것만 잘라내서 합치는 그런 말들이 유행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만 유행이겠습니까? 세계의 어떤 기구들 보면 WHO, 뭐 WTO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그 단어들을 조합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앞부분만 따서. 그런 면에서 그건 근데 그 말뜻을 정확히 모르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무처럼 다른 사람들은 해도 가기가 어렵죠.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결국 어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밖에 나오지 않고 있었던 사람한테는 이 변화하는 이 시기가 너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섭게 바뀌고 있을 거예요. 홍수가 나서 널빤지 위에 개미가 한 마리가 떠내려가고 있다고 봅시다. 그걸 이렇게 누군가 지켜봤다면 되게 안타깝겠죠. 그 빠른 속도감과 어떻게 될 것 같은 불안한, 좀 있으면 폭포로 떨어진다든가, 그런 걸 멀리서 봤다면 되게 안타까워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개미는 1차원적이기 때문에 그닥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입체적으로 보지 않고 평면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자, 지금의 이 조류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그걸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변화된 것들을 잘 감지 못해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불편하고 불안한 그런 것들도 있겠죠. 다시 여름으로 올게요. 봄은 보다라는 동사에서 왔다고 합니다. 보다. 언제는 안 봅니까? 다 보죠. 눈을 뜨고 있는 한 다 보지만, 겨울이 나는 아주 춥고 삭막하고 황량한 그런 시간을 넘어서 다시 새롭게 모든 만물이 생동하고 움트고 그런 새롭게 일어나는 기운들을 봄. 그래서 그냥 봄이 아니라 새 봄이라고 말합니다. 영어에서도 스프링이잖아요.
솟아오르다, 용솟아오르다, 꿈틀거리다, 튀어오르다. 그렇죠? 그럼 여름은 뭐예요? 여름? 아무렇게 생각해도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죠? 저는 열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까 했는데, 이건 제 마음대로 해석입니다. 공감하든 아니면 부정하든 여러분의 생각이고요. 열매 맺음이란 뜻이에요. 열렸다. 왜 딱 정해서 말하냐고요? 꽃 좋고 여름 하나님. 이 가사를 보면 꽃이 돋아오르고 열매가 하나 가득하니 라는 뜻입니다. 됐죠? 여름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다라는 의미하고 상통한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 풍성한 계절을 좀 잘 즐겼으면 좋겠어요. 더 풍성한 계절이 있죠. 그것이 열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시기. 자, 이 시기가 지금 8월입니다. 8월은 이미 기승전. 그죠? 어느 정도 승한 것이 이제 이어지고 맺어지고. 그러니까 가을이라고 하죠. 근데 시골에서는 가을이라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어릴 때는. 그럼 뭐라고 불렀냐? 가실이라고 했습니다. 가실, 거지라고 했습니다. 가실에는 거지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풍성하니까. 또 가을에는 걷는다, 걷어낸다, 수확한다, 그런 뜻이죠. 거둘 숫자 쓰면 수확이죠. 한문으로는. 우리나라 말은 가실이고, 가실을 조금 더 의미적으로 한번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면 갖는다는 뜻이에요. 가실, 갖는다. 좀 어거진가요? 더 좋은, 더 나은 해석이 있다면 그대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저도 알려주면 더욱 좋겠고. 대신 전 그렇게 해보려 합니다. 그럼 겨울은 뭘까요? 겨울은 겨울이란 말을 어떻게 이걸 해석하지? 많이 고민을 해봤었는데 머리 아프게 하진 않고요. 느낌 따라. 울은 뭔 말입니까? 동아리란 뜻이잖아요. 울타리. 한 공간에 모여진, 동그랗게 모인. 울 안에 사실, 울 안에 짐승, 울 안에 가축, 이런 거 있잖아요. 울타리라는 의미잖아요. 동질형의 것. 남이라는 것과 구분할 수 있는 이 카테고리. 영어로 썼네요. 한국말 한다면서. 자,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이라고 할게요. 이것도 한문적인 건데. 어떻게 해야 쉽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곁에 같이 함께하는 곁울. 그러니까 품 안의 자식이라고 옛날에 했고, 가족들, 식구들, 동구간, 이런 개념은 같은 입이라는 뜻이라는 한 가지 동기간.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겨울은 곁에 둔다는 거죠. 같은 울타리에 모여서 옹기종기 쉬고 새봄을 기다리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라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태도는 아니고요. 나름 우리말에 예쁜 뜻, 숨은 뜻은 어떤 게 있을까 많이 생각해 본 결과입니다. 어쨌거나 새 봄은 이제 헌봄이 되었고요. 여름은 다 열 것들은 다 열었고 이제 가실 거두는 시기에 왔겠죠. 달력을 한 장 쭉 찍고 8월을 바꾸면서 뭘 했나 7달 동안 반성 아닌 반성을 했어요. 뭘 했죠? 뭔가를 했는데 그걸 한번 가져와서 숙제 검사하듯이 내놔봐 그러면 저도 자신은 없어요. 노는 것도 일이었고요. 노는 일, 일하는 것도 일이었고요. 숨 쉬는 일 자체가 큰 일이었죠. 요즘은 뉴스에 사람들 목숨의 숫자들이 얼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코로나라는 이름 아래서는 세계 각국에서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다는 지금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며 살 일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 여러분께 올리기 전에 기타 한 잘리 신께 드리는 노래 19편을 낭송했어요. 제목은 님의 침묵 따라서 꼭 들어보시기 바라요. 지금의 우리의 심정 같은 것을 좀 대변하고 위로하는 의미로 제가 선택해서 올려두었습니다. 힘든데 힘내자 하는 것도 그조차 힘든 일이에요. 힘들 때 그냥 견디고 다시 좀 환경이 바뀌기를, 이 무더위가 물러가고 좋지 않은 소식들도 좀 잠잠해지면서 새롭게 희망적인 그런 소식들도 이 가을에 우리 귀에 또 우리 눈에 우리 피부에 가까이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잘 지내시고 언제나 이렇게 가까이서 바라보면서 님과 함께 호흡하고 숨쉬고 지켜보고 있노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뵐게요.